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재영동 교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국내 증시도 방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원전 등 여러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서 이슈픽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반도체에 이어 원전 동맹인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2박 3일간 한국에 머무르는데요. 오늘 오후 5시경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평택 공장 방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1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헌화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방한 둘째 날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된 건데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일정 중에서도 단연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번 회담에서는 원전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19일 대통령실은 한미가 SMR 공동개발 등 여러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SMR은 소규모 원전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일의 일정도 보시죠. 22일에는 오산의 미군 기지 방문 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는데요. 백악관은 조지아주 70억 달러 투자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픽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 일정으로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단 말이죠. 이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해왔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기조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첨단 산업이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가 우선 수혜를 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끝까지 알아보면 예. 현재 시대가 세계 무역 자유화 시대에서 신냉전 시대에 가깝게 좀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에서 자유화 시대, 그리고 지금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라는 표명하에 명분 아래 우방국들을 좀 모아서 협력 경제 도약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것이 꼭 삼성전자에 수혜될 것이냐 고민은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지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삼성전자에 직접 방문했던 건 상징성이 상당히 큰 건 국내 레이건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방문했던 대통령들은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이었고 대부분 다 DMZ 방문했거든요. 예. 그만큼 한반도에 있어서는 북한하고의 관계 안보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만큼은 그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인 반도체 쪽인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시대에서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반도체가 안보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에 지금 포괄적 협력 업체인 IPEF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주도하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좀 샌드위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금액, 반도체 수출 금액에서 전체로 보면 39%가 중국향이거든요. 예. 만약 대만이나 홍콩까지 다 합쳐버리면 60% 향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의 동맹으로 손을 잡자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조건을 더 단다거나 중국하고 너무 견제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반사적으로 중국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아직 정확히 그 부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기회보다는 또 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현 시점에서는 아닙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높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향후 5년, 10년 뒤에는 2030년 뒤에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큰 격변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다라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무조건 수혜다 이렇게 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예. 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동 교수님, 예. 아무래도 반도체하면 또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또 예, 놓칠 그렇습니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관련주들을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앞서서 너무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라고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변동성도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한 4개에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메모를 하시면서 보셔도 좀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미코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스틴 공장의 반도체, 세정과 이제 코팅 라인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이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 네. 이제 미국의 신공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법안적인 그러겠죠. 부분들이 해결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공장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자 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 자체를 좀 공급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서에 대한 공장 자체가 좀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하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공장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 쪽으로 봤었을 때 공정용 웨이퍼 이송 장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공장 쪽에서 먼저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장비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앞서 우리 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 자체를 확인을 하면서 소재 예. 관련 종목이라든지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장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원전 분야 협력이란 말이죠. 이번 회담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이 SMR이라고 그러죠. 이 SMR을 비롯해서 차세대 원전 협력 기술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수창 파트너님, 이 SMR 관련주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목은 계속 될 겁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을 새로운 개별 주도들 어떤 섹터가 에너지 쪽에 몰리는데 예. 우선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풍력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원전 쪽을 살펴보면 원전에서 소형 SMR은 이 부분은 사실상 상용화되는 시점 2029년이거든요. 오하이다. 예. 근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데 국내 3사 GS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요 기업은 지금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바카라 원전의 삼성물산은 시공에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기업들이 향후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어서 실적의 매출이라든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원전 시장에 대해서 좀 이거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게 SMR은 어떤 미래 성장에서 상징성이라면 원전 시장이 결국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시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거든요. 전 세계 1년 동안에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건 약 30조에서 50조 원 시장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한 100기, 2030년도까지 시장에 알려진 규모에 따르면 한 100기에서 110기 정도가 원전 발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보시면 자국에서의 발전 그 내놓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34기, 러시아가 27기인데 예. 중국하고 러시아 빼면 한 40기 정도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현재 유럽에서는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에서 탈피하려고 하잖아요. 그 탄소 중립 때문에 또 실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쪽도 하는데 이제 원전에 대한 가성비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국내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묘한 게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밀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풍력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국의 정책 상황을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게 유럽에서는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의 발전 가성비가 원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덴마크 국가에서는 발전 설비량에 있어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사실상 유럽 국가는 풍력이 30에서 50%의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중국은 풍력 쪽 한 10몇 %거든요.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확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원전 쪽으로 강력히 들어갈 거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냐 이거는 아직 정책적으로 어떤 확고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만큼 원전 쪽 강력한 드랍을 거고 있으니까 이거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의 원전 동맹에 있어서는 분명 기대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의 자국의 발주량이 많은 거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확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SMR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해안에서의 풍력보다도 워낙 큰 대륙에서 SMR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렇죠. 과정들이라서 예. 이거는 각 국가마다의 정책적인 것에 좀 발맞춰서 움직이게 된다. 지금 한미 원전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기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념 금요 특집 방송을 시청 중에 계십니다. 이번엔 최영동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죠. 예, 예. 오산 기지를 방문하셨다가 그다음 곧바로 현대차 공장을 또 방문하신다 그래요. 관련해서 기타 관련주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 그룹주를 그러니까요. 먼저 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보다 네, 오히려 그쪽이 더 좋아요. 현대기아차가 훨씬 예. 더 좀 조금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네.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말씀드릴 예,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과의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들 대비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예.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공장 증설, 신공장 증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한다 그렇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가 항상 자동차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네.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S3라든지 화신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2차원제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상당히 좋거든요. 예. 어제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제 공급 계약이 그랬죠. 터지고 나서 예. 오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PER 자체가 지금 100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오, 불구하고 현재 지금 퍼가 높은 종목군들이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2차원지 관련된 소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부품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성장성들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관련된 종목군들도 각형 관련해가지고 예.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LNF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제가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본 바로는 예. 2024년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강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쪽보다는 현대 기아차,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들이 좀 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IPF 관련해가지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외교적으로 이 줄다리기를 어느 정도로 좀 해줘야 되는지 딱 가운데 있죠, 네, 지금. 딱 가운데 예.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이하게 올라가는 테마군들이 좀 있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들. 오. 쉽게 말씀드려서 식량 자원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천연 자원에 대한 무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카드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반등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약간은 좀 테마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이점을 좀 찾아보고 변동성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히토류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 특집으로 준비한 두 번째 이슈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은 친환경 정책의 역설, 자원 부국만 웃는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작으로 자원이 풍족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의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각국의 작년과 올해 무역 수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먼저 한국과 일본은 자원 빈국이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 전환됐습니다. 독일도 무역 수지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9% 하락했습니다.
반면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큰 수혜를 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16%와 137% 무역 수지가 대폭 늘었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만큼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무역 수지가 적자 전환된 건 에너지 수입 비율 최고치 달성의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원전을 줄이고 비싼 가스 발전을 늘린 것도 무역 수지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이슈픽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공급망 붕괴가 발생하면서 이제 제조업 강국보다는 이제 에너지 자원 부국이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최영동 교수님, 이 실제로 이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이 또 기술주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시청 1위 뭐 애플을 이제 아람코가 이제 이겼죠. 여기서 봤듯이 이제 좀 에너지 좀 이슈가 옮겨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올해 아마 한 해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로테이션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상황들인데 올해 들어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쪽에서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냉전 체제에 대한 가속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 리스크가 좀 짧게 끝났었으면 어느 정도 해결에 대한 가능성들 또는 이제 원래 상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이점들을 가지고 계속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 리스크가 종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신냉전 체제에 대한 가속화 부분들, 전환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천연자원과 관련된 무기화는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국과의 또 연계성을 좀 가져가면서 이 양분되는 이런 이제 글로벌 체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인도 쪽에서 밀과 관련된 식량장과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뭔가 이제 폐쇄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각각의 이제 자원 부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 빈국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자체가 약점 자체가 두드러지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유럽의 풍력과 관련된 정책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2022년도에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왔었고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에너지 보조금 합의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불거지면서 지금 전일 에너지부 장관 자체가 이제 통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뿐만 아니고 기존의 신재생 클린 에너지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생이 시킬 수 있었던 풍력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왔었던 기사 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수소법 관련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뭔가 이제 에너지에서 새롭게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도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기존의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아리백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제재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의 문제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에 대한 뭔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올 한 해 스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뭔가 이제 시장 자체가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감소가 됐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자체는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을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최수창 파트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상승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 최근에 개별주도 움직였던 거는 이제 뭐 유통가스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자재 값하면서 또 철강주도 움직이고 곡물도 움직였는데 네. 실적으로 올해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해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에너지 하면은 과거 이제 석유, 오일머니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급속도로 빨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한 게 400조 원에 들여서 러시아에서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럼 결국 400조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유럽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해상풍력이거든요. 네. 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덴마크가 51% 넘고 영국도 40% 가깝거든요. 해상풍력에 대한 것을 강력히 유럽에서 늘릴 거고 또 하나만 하지 않고 태양광 여기서 EU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지붕 패널을 다는 게 의무화거든요. 도쿄에. 유럽에서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 패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것을 설치 의무화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소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중국산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은 이제 가격은 싼 건 맞습니다만 알리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탄소 중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한화QCL에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인데 아까 제가 원전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예. 이게 정부 정책은 분명 원전인데 전 세계는 원전보다도 비중은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풍력, 태양광, 원전 요 세 세타마가 올해 한 해 지금부터 계속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디가 지금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세 섹터가 향후 올해 내내 어떤 주도주 키워드로서 계속 섹터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원전이 움직이다가 태양광 쪽이 움직이다가 풍력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 기업 그룹으로 보면 예. GS그룹이라든가 두산그룹이라든가 롯데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 그러니까 두산은 수소 쪽에 좀 원전과 수소 쪽에 예. 하나는 태양광 쪽에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렇게 좀 같이 이 그룹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대형 우량주들 보시고 개별주들도 지금 수급 쪽으로 계속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국내 정부 정책하고 글로벌 정책하고 좀 반대로 움직였었어. 국내에서는 언론이나 보면 계속 원전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는 좀 제가 깊이 있게 시간이 되는 경우에 개인적인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분명한 건 원자재가 급등 때문에 주목할 것은 이제 막 곡물 쪽 이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된 섹터들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요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은 흔들리는 가상화폐 그리고 게임주 주가 위태입니다. 자세한 이슈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테라와 루나코인의 폭락 사태였는데요. 5월 12일 하루 만에 시총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사이 약 57조 8천억 원이 증발할 만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약 20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20일, 빗썸은 27일에 이후 루나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최근 대표 성장수로서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주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위메이드와 펄어비스, 크래프톤의 올해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세 종목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1월에 46만 3천 원에 시작했고 전일에는 23만 7천 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주가가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펄어비스는 1월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59%가량 감소했고요. 위메이드의 주가는 약 64% 감소한 주가입니다. P2E와 NFT 등으로 주목받았던 게임주가 올해는 성장주의 부진 속에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담규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창 파트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루나 사태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하루 만에 99% 없어지고 우리 피해 보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 부분하고요. 또 게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P2E 말 그대로 게임하면서 돈 번다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우선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의 차이예요.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워렌 버핏처럼 아무리 싼 가격을 주더라도 사지 않겠다,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런 투자자 유형들의 관점이 있는 거고, 예. 반대로 아니다, 앞으로 시대는 가상화폐고 가상시장, 자산시장이 확실히 커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두 개인데요. 저의 관점은 워렌 버핏형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산화폐 시장은 이건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건지인데, 뭐 요것에선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실제로 저는 이 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투기적이라고 보고, 과거의 튤립의 역사적인 투기적 거래처럼 튤립 사건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2E 시장인데요, 게임. 그렇죠, 네. 게임.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국내 정책에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해외에서는 문제 맞습니다. 삼고 있지 있죠? 않아요. 예, 지금 예, 맞습니다.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 하고 있다고 해서 잡아갑니까? 안 되죠. 일본에서 네. 빠쩍 간다고 잡아가지 않거든요. 국내에서만 정부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P2E 시장은 결국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게임, 돈 화폐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인데, 국내 업체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힌 건데 결국 해외 판로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낙 핫했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NFT며 뭐 다 메타버스며 거품의 어떤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붙어서 예. 게임주들이 오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정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 산업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참모를 좀 맞았는데, 사실상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주들이 더 빠진다기보다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시기다. 게임 산업은 지속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 또한 살펴볼 게, 중국은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규제하고 시간 예. 규제. 국내에서는 여가부나 여가부 장관법이나 교육부 장관 관계자분, 문체부 장관분들이 우리나라도 게임을 중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게임 산업의 자체에서 재밌는 게임을 내놓고 역시 전 세계에 게임을 하는 뭐 청소년뿐이 아니라 게임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 미래 성장에서 P2E 쪽으로는 갈 가능성, 안착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소셜 카지노도 게임 온라인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어떤 팔로를 찾고 정부 정책에서 완화된 정책에 힘을 입어서 또 성장할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고, 현재 기술적으로는 고점 대비 낙폭과대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크로 변수가 가라앉고 종합주가에서 시장이 반등이 형성된다면 예. 게임주들은 기술적 반등은 당분간 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이 신사업으로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 최영돈 교수님 앞에 이제 최 파트너께서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본업인 좀 게임이 잘 돼야 이제 게임주도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게임주 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결론은 언제 사느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게임주 많이 빠져있는 거 알겠어. 네.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짓누르는 거 알겠어. 그리고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는 거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형주보다는 일단은 대형주.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로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에 대한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2020년도 코로나 때 가격 자체가 53만 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100만 원대,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정도의 저점입니다. 3월달, 4월달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3만 원대를 깨고 지금 4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아마 이런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룸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졌겠지만 그렇다고 되면 이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신작을 보셔야 돼요. 신작 예. 출시와 관련해서 이 신작에서 시장에 나왔었을 때 흥행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미 현재 지금 주가는 20년도 저가보다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벌어지는 신작에 대한 미성공,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확률까지 다 담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예. 되면은 현재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흥행 강도로 좀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할 거예요. 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4분기에 리니지 W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TL이라는 게임이 이제 4분기에 이제 PC하고 콘솔 쪽으로 지금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3년도 아마 상반기 내에 뭐 프로젝트 M이라는 예. 이 게임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아키월드라고 해서 올해 3분기에 신작에 대한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3분기에 뭐 블랙클로버라든 이 게임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붉은 사마귀 예. 시장에서는 일단은 관심도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신작, 그러니까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이 발표되는 시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매매하지 말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스토리들은 이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반전 자체를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썩 게임주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신작 체크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특집 두 분이 꼽아주신 투자 유망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 종목을 띄우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좀 설명이 앞서서 한 가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보 드리면 아까 예. 게임주, 예. 저는 최영동 고수님과 약간 다른 게 예. 지금 시점에서 아마 게임주 갖고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62평까지나 전저점까지는 기술적 반등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거 한번 첨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롯데케미칼을 지금 보는 이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틸렌 가격의 스프레드 가격이 역사적인 저점이거든요. 300불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납사 원유 가격이 고유가가 되면서 납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에틸렌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스프레드 가격,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하고 에틸렌 가격하고 그 가격 차인데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300불 이하면 늘 화학주들은 석화업체들은 바닥권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점에서 본다면 톤당 한 275달러거든요. 1분기의 평균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닥이 형성되는데 그 가능성을 과거의 통계를 본다면 석화업체는 그런 사이클로 계속 움직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3월 달에 유가가 정점 찍고서 서서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추정해 보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좀 정점이 잡힌다면 유가가 하향되고 그럼 납사 가격이 한정되고 에틸렌 가격은 지금 현재 최근에 최고점 한 1,400불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면 스프레드 가격이 다시 확대되면서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리고 석화업체들이 정기 보수로 들어가면서 이익에 대한 국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거. 이게 주목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저점에서 변곡 반등이 나올 때 주목할 거.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라든가 화학주들이 꼭 먼저 반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저점대에서 다시 지금 반등 나온 국면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어제 양봉의 시가가 깨지지 않고 위에서 머무른다면 그 저점에서 변곡이고 그럼 그 변곡 반등에서 순환 반등으로 나타날 때 반도체보다 화학주가 강하게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보실 타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했던 에너지 중에서 롯데그룹이 2030년도까지 10조 원에 관련된 수소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성장 동력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영동 고수님 관심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입니다. 고수님, 예. 현대차.
어떤 걸 주목하면 될까요? 이 예. 코너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한 2주째 말씀하셨죠. 말씀을 예.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025년도까지 미국 내 7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현대차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일정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일단은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과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조지아주 전용 공장에 대한 건설 공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사항 없이 발표가 좀 이루어지고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새로운 뭔가 이제 전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이 경제 구성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예. 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들 자체가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선 자체가 많이 복잡하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요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엔터 관련된 종목군이 오늘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좀 감안을 좀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자체 그리고 이제 관계선 자체가 좀 약한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을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부분들이 바이 아메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이 미국 공장 이 개설 그리고 증설 이 부분들은 아마 이 현재 지금 잡고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 그리고 그룹사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예. 때문에 현대차, 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지금 20주선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만이 오늘 20주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번 주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자체도 예. 긍정적으로 좀 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 최영동 주식장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